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 선택 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구 상자에 보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개체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자동 선택 도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생긴 순서로 보자면 자동 선택 도구가 제일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빠른 선택 도구, 그리고 개체 선택 도구는 예전 버전에도 있었지만 이 2022 버전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아마 설명하다 보면 자동 선택 도구와 빠른 선택 도구 이 두 가지를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동 선택 도구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는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처럼 단색 배경의 단색 이미지일 때, 그냥 아주 심플한 그런 이미지일 때 선택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자동 선택 도구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영문 버전은 매직 완드거든요. 마술봉이란 뜻이에요. 마술봉. 이렇게 뿅 하면 선택되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선택하고 싶으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선택이 되죠. 근데 이런 이미지일 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선택을 했잖아요. 이걸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 컨트롤 D 해서 디셀렉트 하고, 바탕이 지금 완전 하얀색이죠. 그럼 바탕을 한번 클릭하면 바탕이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하려고 했던 거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선택 영역을 뒤집으면 됩니다. 어디 있냐면 선택의 반전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I 이렇게 돼 있죠. 자, 누르면 뒤집힙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축키를 쓴다면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주면 선택이 한 번에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구 옵션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인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인접이라는 거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누르면 얘와 얘는 같은 색상이긴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왼쪽 거밖에. 근데 만약에 이 인접 옵션을 풀어주면 클릭하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이유는 똑같은 밝기와 색상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에 선택해 준 거죠.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하고 씁니다. 근데 지금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체크를 풀고 한 번에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죠.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하고 쓰는 게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미지는 배경이 막 여러 가지 색깔들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딱 클릭했을 때 저 인접을 풀게 되면 주변으로 막 확장이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접을 풀면 안 됩니다. 안티알리아스는 전에도 설명했었죠.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라는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레이어 샘플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걸 합친 것처럼 인식하게 하고 싶을 때 저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샘플 크기라는 거는 이거는 보통 포인트 샘플하면 픽셀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3 곱하기 3은 3, 3은 9, 9개의 픽셀의 평균값.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값을 딱 클릭했을 때 그거의 주변 3 곱하기 3을 다 계산해서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일반적으로 3 곱하기 3 정도면 충분하고요.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포인트 샘플로 하나, 3 곱하기 3으로 하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3 곱하기 3 정도로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사체 선택이라는 건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해주는 기능인데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선택 도구, 일명 마술봉이라고 하는 이 마술봉 도구는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걸 선택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C,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V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만 딱 띄어낼 수가 있고 배경을 꺼보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하얀색이 살짝 남아 보이죠. 자, 저번 주에 우리 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택된 것이 이미지보다 좀 바깥쪽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선택에 수정에 축소 한 4픽셀 정도 안으로 넣어 볼게요. 4픽셀 안으로 넣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N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배경을 끄면
완벽하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면 배경 없는 배경을 제거한 일명 눕기딴다고 하죠. 그렇게 눕기딴 이미지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이미지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사동에 있는 쌈짓길 지나가다 간판을 찍은 건데요. 이 쌈짓길에서 저 글씨만 쓰고 싶어요, 내가. 그럴 때 마술봉 도구, 이게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일일이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걸 인접을 풀고 한번 해보면, 인접 옵션을 풀고 이렇게 해보면 주변의 흰색, 요 사이사이 벽돌 사이사이도 다 흰색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선택이 되어 버리죠. 다시 컨트롤 D 하고 인접을 눌러 놓은 상태에서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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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고 경계의 영역을 좀 확인한 다음에 선택에 수정에 축소 한 2픽셀 해보겠습니다. 2픽셀 정도는 안쪽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바로 컨트롤 J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J. 그리고 배경을 꺼보면 이렇게 쌈짓길만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럼 이 글씨체 그대로 어딘가에 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 쌈짓길이라고 하는 글씨 자체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어딘가에 상업적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집 간판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걸 다른 데다 쓰겠다. 간판을 만들 때 당시에 저 만들었던 글씨체를 잃어버렸다. 아니면 저 글씨체를 뭔가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건데 그걸 띄어서 명함이나 전단지에 넣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또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란색 하늘을 배경으로 찍은 조각품인데요. 여기서 저 조각되어 있는 저 새 부분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하늘을 바꾸고 싶거나 아니면 하늘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마술봉, 이게 지금 파란색 단색 하늘이기 때문에 마술봉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허용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허용치라는 건 뭐냐면, 자, 허용치의 값을 한번 넣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300이라고 넣어볼게요. 300. 이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딱 하면 갑자기 0과 255 사이의 정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0과 255, 0과 255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256 칼라, 그죠? 256 단계, 8비트가 2의 8승인데 그게 256단계였잖아요. 0까지 포함해서 256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게 0부터 255의 범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슷한 컬러를 선택하면 기본 값이 32인데요. 32 정도면 0에서부터 32 또는 만약에 32에서부터는 64까지겠죠. 32단계를 선택하니까 만약 10 한다면 만약에 내가 선택한 게 128이라면 앞뒤로 10, 5씩 5씩 이렇게 선택을 하겠죠. 32에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선택이 지금 거의 한 번에 다 됐죠. 만약 10이다. 그러면 10 상태에서 해보시면 이런 밑부분이 좀 선택이 덜 되죠. 왜냐하면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10보다 넓은 단계를 갖고 있는 거죠. 32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D 하고 다시 눌러보면 한 번에 선택이 되죠. 이 숫자가 만약에 더 커진다면 60이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보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만약 컨트롤 J 하고 이렇게 해보면 뒤집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고 나서 꼭 선택에 반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단축키들은 자주 쓰는 단축키들은 외우시는 게 좋겠죠.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I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자, 이미지의 선택이 어디까지 됐는지 쭉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쪽으로 좀 넣어야겠다 또는 바깥쪽으로 좀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넣어보고 싶다 그러면 선택에 수정에 축소 1픽셀만 안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J 그리고 배경을 꺼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뒤에 배경은 자유롭게 이제 교체가 가능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배경이 있다. 그럼 이 배경을 이동 툴로 이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배경이 바뀌었죠. 지금 사실 포토샵 2022에는 이런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술봉과
마술본과 빠른 선택 도구 두 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시간이 10분이 넘어버렸네요. 네, 또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가면 네, 공부하시는데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빠른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개체 선택 도구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예제를 가지고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예제를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미 어떤 책에 제가 썼던 책에 쓰여졌던 예제거나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쓰일 예제라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뭐 포토샵 연습을 위해서 제 예제랑 비슷한 것들을 주변에 나가셔서 한번 이렇게 찍어 가지고 와서 작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설명에 적합한 예제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전에서 해보시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예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으로 잘 안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예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